오늘도 소개해드릴 만화책 마츠모토 타이오 작가의 핑퐁이라는 작품입니다. 마츠모토 타이오는 작가주의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제작하는 걸로 유명해요. 동경일일이라고 하는 만화의 편집자의 일상을 다룬 그 책이 재미있었고, 죽도사무라이라고 하는 시대극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흔히 웹툰에서 보는 그런 깔끔한 선과 선명한 색채, 자로 된 듯한 배경묘사 뭐 이런 것들과 좀 다르고, 이제 진짜 손으로 그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선의 꾸불꾸불함, 삐뚤빼뚤함이 잘 드러나 있고, 배경을 그리는 것도 이건 진짜 완전 그림이다, 그러니까 진짜 잘 그려서 그림 같다는 게 아니라 되게 서툰 사람이 그리는 배경화면, 인물의 묘사 이런 것들이 특징인 사람이에요. 원근법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히 그렸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약간 어안 렌즈를 들이댄 것 같은, 대상을 좀 과장할 부분은 과장하고 과감하게 줄일 부분은 줄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기괴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이야기의 흡입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고 집중할 수 있는 스포츠 만화입니다. 핑퐁이 탁구를 소재로 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일생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경기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취업 분야라든가 인간이 해야 될 분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를 던져주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이 흔한 우정의 모습으로 형성화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지역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탁구부가 있는 대표적인 학교 셋이 소개가 되는데, 가타세 고등학교랑 스지도 학원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카이오라고 하는 학교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 두 명이 있는 학교가 가타세 고등학교라는 곳이에요. 호시노 유타카라고 하는 페코가 있고, 트기모토 마코토라고 하는 별명으로 스마일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두 친구는 동네 타무라 탁구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같이 지냈던 친구인데, 호시노가 가장 먼저 탁구를 친 것 같고, 재능도 뛰어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차있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부당하면 잘 견디지 못하는 친구예요. 과자라든가 사탕, 캐러멜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캐릭터거든요. 그 친구가 이 츠키모토라고 하는 친구를 꼬맹이 때 탁구로 이제 끌고 들어와요. 이 츠키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주변의 자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거든요. 안경도 두꺼운 걸로 쓰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맨날 이제 찐따라고 놀림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청소 도구함에 갇혀 있거나 일치고 넘어뜨리고 뭐 이런 걸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페코가 여러 번 구해주고 놓아주고 빼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페코가 데리고 와서 탁구라는 걸 처음 가르쳐줬는데, 츠키모토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재미있구나 이렇게 해서 같이 탁구를 배우고 놀고 이러면서 성장하게 된 거죠. 페코가 그 동네 탁구장에서 1등이고 되게 너무 잘 치고, 근데 츠키모토는 페코를 이상향으로 삼고 나는 페코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따라하면서 이제 탁구 선수로서의 기반을 닦아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현재에 왔을 때 츠키모토가 페코의 실력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츠키모토 같은 경우도 그걸 감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코는 맨날 연습에도 빠지고 진지하게 뭘 하지 않아요. 10대 때 했던 그 재능 그대로 동네에서 사람들한테 내기 탁구 쳐갖고 돈 뜯어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친구거든요. 고등학교 와서도 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선배들이고 선생님들이고 간에 그냥 진지하게 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 코이즈미라고 하는 이 가타세 고등학교의 코치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환갑 전후로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스마일이 탁구 치는 걸 보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탁구부에 저런 애가 있었냐? 그럼요. 우리 탁구부에 두 명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에요. 페코가 너무 잘 치니까 페코는 맨날 나가 있습니다. 걔는 열심히 잘 치고 있어요. 스마일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페코는 못 이겨요. 페코가 우리 1학년 신입생의 에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이즈미 감독이 딱 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스마일이 페코에게 져주고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알아채게 되는 거죠. 페코는 전진속공형 선수고 스마일은 수비형 선수거든요. 커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서 보는데 적당히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페코한테 지는데 전혀 아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너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너를 좀 키워주고 싶다. 너 이제부터 내가 요구하는 대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면 좋겠다. 스마일을 이제 훌륭한 선수를 키워보려고 하죠. 스마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부담스럽고, 감독이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게 너무 싫은 거고, 그럼 자기가 페코한테 져주고 있다라는 게 남들에게 이제 알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는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코이즈미라는 감독이 이 스마일을 자기 이제 선수로 키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스마일에게 결정적으로 겨려던 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승부욕입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탁구의 경기에 대해서 즐겁게 상대방의 코트에다 공을 넘기고 똑딱똑딱 랠리를 하면 그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을 눌러서 이겨서 승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코이즈미 코치는 야, 그렇지 않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최고 수준의 경기에 올라갈 수 있다. 인간의 반응 속도가 0.1초라는데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그 반응 속도에 인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한계로 올라가서 상대방을 이기고 최강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스키모토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그거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코이즈미 코치가 너무 얘가 아깝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이 아이의 등을 한번 살짝 밀어주면 이 아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 있을 텐데 너는 이런 세계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대결을 요구해요. 내가 이기면 네가 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라. 내가 지면 너를 풀어주겠다. 이 코이즈미 코치가 스키모토를 자극하는 플레이를 막 하는 거죠. 서브를 막 이렇게 강하게 넣어갖고 자극하고 막 조롱하고 도발하는 것들을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스키모토가 분노가 폭발해갖고 진심을 다해 치기 시작해갖고 코치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치다가 쓰러지게 돼요. 이제 쓰러지고 이제 스키모토는 내가 이겼다고 하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그냥 가버려요. 쓰러진 코치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제 2권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걸 나와요. 스마일도 마음이 그런 게 있으니까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두 사이가 되게 돈독한 사제관계가 되죠. 코이즈미 코치가 굉장히 탁구 재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났던 젊은 선수로 나오는데 모진 마음? 어떤 승부욕? 여기 없었던 거예요. 그 탁구 치는 모션이라든가 게임 스타일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사람이 원래 코이즈미 조인데 버터플라이 조라고 별명이 붙었던 거죠. 우아한 탁구 선수. 근데 자기랑 이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상대 역으로 세계선수권 대표를 뽑는 결승전이었나?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무릎 부상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무릎에다가 이제 보호대를 차고 기권을 하지 않고 올라온 거예요. 무릎에 무리가 가는 방향으로 공을 계속 보내면 그 친구는 무릎이 부상이 심해지면서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버터플라이 조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 친구의 무릎에 약점이 될 만한 곳을 보내지 못하고 그 시합에서 지고 대표 선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후로 코이즈미 코치의 그 커리어는 몰락을 해서 그 이상 크지 못한 선수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이 트리모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상대방이 진짜 정말 친한 친구고 이쪽이 치면 그 사람 무릎이 무너져갖고 선수 대명이 끝나. 그러면 거기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키운 거예요. 스마일이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잘 웃지 않아요. 근데 웃지 않아서 스마일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선배들이 너 왜 우리가 물어보는 걸 답도 안 하고 응? 웃지도 않냐? 그랬더니 피곤해서요. 저는 말하고 감정 쓰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선배들이 로봇이라고 하고 너 이 새끼 그게 말이 돼? 막 윽박 지르면 이제 페코 같은 경우는 그 옆에서 자궁에서 1년 먼저 머리를 들이미는 게 아주 다스리네요. 대단해요. 이렇게 조롱하는 건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페코가 탁구로 다 이기니까 막 이렇게 막아주는. 그래서 이 두 친구의 이름이 일본어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달과 별을 상징한단 말이죠. 호시노는 별이고 츠키모토는 달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죠. 츠지도 학원이라는 경쟁 학원이 있거든요. 명문이었다가 날로 쇠락해 가면서 탁구 후진 학교로 이제 몰리니까 중국에서 탁구 선수 한 명 수입을 해와요. 콩 웬거라고 하는 선수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탁구는 중국이 최강이에요. 이게 인력 풀도 최강이고 훈련도 그렇고 올림픽에서 남녀 통틀어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양궁과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최강의 재능이 모여있는 중국 탁구 선수에서 밀려난 선수예요. 콩앤거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중국에서는 안 되는 거죠. 재기를 노리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중국어만 할 수 있고 일본어는 또 잘 못하고 코치를 데리고 왔는데 오자마자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죠. 거기 선수들 하는 게 다 너무 가짱고 무슨 율동하는 거 같고 이런 건 탁구가 아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페코가 차이나 엄탐하러 가자고 이제 갔는데 튜지도 하고는 선수들은 다 러닝하러 나가고 콩앤거는 이제 옥상에서 코치랑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스마일하고 페코가 선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둘이 탁구를 친단 말이죠. 막 신나게 쳐요. 페코가 스키모토는 그냥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고 치는 건데 페코는 계속 자신감 넘치게 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바깥에서 이제 약간 무협영화 설정처럼 콩앤거가 코치랑 같이 탁구 똑딱똑딱 한 소리 들으더니 오 이거 괜찮은 커트맨인데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얘가 봐주는 것 같아.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자고 해요. 바람 소리가 방해된다고. 딱 들어갔는데 원래 이 콩앤거는 츠기모토 커트맨이랑 한번 쳐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페코가 앞장서서 하고 나랑 치자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쳤는데 대박살이 나는 거죠. 한 점도 못 빼고 끝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친구가 나오는데 사쿠마 마나부라고 하는 얘들은 친구니까 막 별명 막 불러요. 사쿠마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가 타무라 탁구장에 있었던 유소년 탁구팀의 일원이었어요. 츠기모토랑 호시노랑 사쿠마 이렇게가 어릴 때 절친이었죠. 사쿠마도 이 페코에 대한 선망과 동경이 되게 강했던 친구예요. 페코가 최강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최고 선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페코를 따라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페코가 재능을 믿고 연습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이에 사쿠마는 진짜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탁구 명문이라고 하는 카이오에 가서 카자마루 유이치라고 하는 관내 최강자가 있어요. 카이오 학원에 있는 머리 빡빡하고 다니는 탁구에 굉장히 진지한 진지충 2학년생이 있는데 카자마루 유이치 선배 밑에서 같이 배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페코는 이 사쿠마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넌 나보다 못 쳤으니까 넌 재능이 나한테 안 돼. 조롱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인터하이라고 하는 데서 몇 년 만에 만난 거죠. 슬램덩크에서 정대만과 장권혁이라는 친구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장권혁은 중학교 때 정대만이 그냥 농락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정대만이 중간에 한 2, 3년간 방랑하고 이제 불량 서클에 있고, 하지만 장권혁은 진짜 열심히 해서 상향고등학교 주전으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슬램덩크에서는 정대만의 재능이 발휘하는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냉혹하게 진짜 열심히 노력했던 사쿠마가 페코를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페코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코이즈미가 이제 훈련을 시켜서 원래 셌던 이 츠키모토가 점점점 더 세게끔 돼가는 거죠. 그리고 이 경기에 이제 츠키모토가 승승장구하다가 콩행고 선수를 만나게 되죠. 콩행고가 첫 세트를 이기고 되게 무시하다가 이 츠키모토가 이거를 다 콩행고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거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봇처럼 전혀 감정의 표현 없이 포커 페이스로 쳐갖고 콩행거를 이제 눌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게임이 스마에게 넘어오기 직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인 코치가 막 소리 지르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전국대회 못 나가고 여기서도 실패하는 게 되는 거야. 중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막 소리를 치는데 중국어란 말이지. 근데 이 츠키모토는 그 중국어를 들으면서도 이 경기를 치면 이 콩행거한테 뭔가 나쁘다, 그러니까 얘한테 되게 중요한 경기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후로 플레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느슨해지게 되면서 결국 콩행거한테 게임을 내주고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이즈미 코치가 손찌검을 하죠. 그 따위로 경기를 하면 안 된다고. 승부와 인간성,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립,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잡아가는 그 나이 또래의 애들인데 손을 댄 거죠. 옆에 있던 타무라 할머니가 너 네 젊었을 때 모습을 걔한테 투영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쪽에 보면은 이제 페코가 각성할 때 떠올리는 사진이 있는데, 그 애들이 꼬맹이 때 타무라 학원 할머니가 데리고 나가고 대회에서 이제 우승했을 때 그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스마일이 엄청 환하게 웃는, 그게 본성인 거예요. 환하게 웃는. 근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좀 안 되고, 자기가 히어로라고 존경했고 따라가고 싶어 했던 그 친구가 제대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하고 나태하게 지내는 게 너무 이제, 그래서 이제 웃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인터하이는 그렇게 끝났는데 둘 다 굉장히 힘들게 된 거죠. 이제 츠키모토도 벽이 부딪힌 거고, 페코는 가장 큰 좌절을 하게 된 거예요. 카자마 류이치라고 하는 이 그 빡빡머리가 전국 대회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세계 대회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지. 와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마디를 남긴 게 큰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아, 우리 학교 카이오 학원이 옛날만큼 강하지가 않다. 이거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고 더 대단한 선수를 영입해서 완전하게 이 도 내에서 최고의 학교가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타세 고등학교에 있는 츠기모토를 우리 학교로 영입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얘는 이제 그냥 오직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무결점의 강함을 추구하는 애인데, 그래서 사쿠마는 그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내가 여기서 와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왔는데, 이 사쿠마가 맹장일 때도 막 연습 안 빠지고, 누굴 제일 존경했냐면 그 육상 선수가 나오잖아요. 골수종인가 뭐 걸려갖고 못 뛰게 되었었는데 끝까지 뛰고,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못 뛰게 되자 그냥 자살하는 마라톤 선수가 나왔는데, 안 되면 죽는 거야.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이 사쿠마가 이제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츠기모토를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이겨주겠다. 가타세 고등학교에 와서 탁구 시합을 신청하게 돼요. 카이오 고등학교 내에서는 개인적인 시합하는 걸 금지한단 말이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코이즈미가 너 여기서 지면 너 탁구 그만둬야 돼. 그거 못 뛰는 거야. 상관없다고. 치고 싶다고. 이렇게 치는 거죠. 근데 그 경기를 이제 페코가 보는 거죠. 친구 3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그 셋 중에서 페코가 제일 잘했고, 제일 능력이 뛰어났고,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애인데, 자기는 사쿠마한테 졌으니까 츠기모토가 사쿠마를 압살하는 거예요. 사쿠마가 이제 미치는 거죠. 막 탁구 라켓을 던지면서 나는 진짜 머드했고 이런 훈련도 했고 했는데, 어떻게 너 따위에 너가 제일 늦게 탁구를 들어왔고 제일 못했던 애인데 너한테 질 수 있단 말이야. 막 소리 지르니까 스마일이 이제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그건 네가 탁구에 재능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작품을 관통하는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너가 그냥 탁구에 재능이 없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충격을 받은 내가 사쿠마가만 있는 게 아니라 페코가 그걸 보고 또 놀라게 돼요. 자기를 이겼던 사쿠마를 츠기모토가 이긴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연습할 때 맨날 츠기모토를 이겼었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스마일이 자기를 그냥 봐주면서 했구나, 이게 되고, 이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내가 노력을 해갖고 이것들을 반드시 엎어야지, 내 재능을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소년물의 방식인데, 이 페코는 현실에 있을 법한 캐릭터죠. 탁구 안 쳐. 아이, 탁구 이제 그만 쳐야겠다. 탁구 라켓을 마라톤에서는 태우고, 이제 애니에서는 바다에 던져버리죠. 탁구 안 친다고. 의도적으로 그 분야에서 멀어지게 돼서 뭐 게임하고 과자 막 퍼먹고 하고 아침에 놀고 막 이러면서 팔도 막 찌고 담배도 피고. 츠기모토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없어요. 사쿠마 같은 경우에는 탁구 재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진짜 노력하고 근면성실한,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도 있는 애. 페코 같은 경우는 셋 중에 재능이 제일 많은데 게을러요. 노력을 하지 않고 재능만 있는 친구라는 거죠. 승부욕도 있죠. 이겨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 한단 말이죠. 페코가 그만둔 이유가
이유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둔 거야. 그런 거지. 이길 수 없어. 근데 노력을 하고 싶진 않은 거죠. 내가 재능으로 막 갖고 놀았어. 근데 어느 경기를 넘어가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네. 노력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안 하고 싶은 거죠. 딴 거 하지 뭐. 이길 수 있는 게 이제 오락실 가갖고 이제 카레이싱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내기해갖고 돈 뜯고 그걸 하는 거예요. 당신 언니 셋 중에 누가 갔잖아. 내가 예전에 야외 야구 할 때도 근데 공을 내 재능으로 던질 수 있는 것까지는 던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3부 리그에서 우리 팀이 우승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던질 수 있는 구속은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던질 수 있는 변화구도 거기 가지고. 근데 이제 3부에서 조금 강한 팀들하고 이제 리그에서 만난단 말이지. 근데 계속 쳐맞고 도저히 삼진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느 순간 던지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공 던지기가 그렇게 재밌었거든요. 투수하는 게 4부, 3부 이런 못 던지는 팀 찾아서 막 삼진 잡고 헛스윙 나오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잘하는 팀하고 하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려면 대부분의 사회인 야구 선수 중에 주로 뭘 하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아요. 레슨장을 알아보고 겨울에 동계훈련도 하고 선수 출신들한테 받아갖고 공 던지는 메커니즘도 좀 바꾸고 전문적인 레슨을 받는 거지. 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안 하는 거야. 당신이 그것도 생각나? 당신이 어느 날 보드게임을 갖고 온 거. 당신이 잘하는 보드게임을. 근데 당신이 이기고 나한테 가르쳐줄 때는 그 큐브, 루미큐브. 너무 신나게 하다가 내가 연이어서 두 판, 세 판 계속 이기니까 그만하지. 너무 팔코 같아. 그때 내가 져줬어야지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특히부터는 탁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탁구가 탁구 치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계속 져준 거야. 왜냐면 이기면 다시는 탁구를 안 칠 거야. 하여튼 그런 되게 재밌네요. 하여튼 그래서 잘 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웃겨요. 셋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가봅시다. 네. 셋 중에서 둘이 멀어지는 거예요. 사쿠마도 학교에서 쫓겨나죠. 너는 안 된다. 규율에 따라서 이제 탁구부에서 추출되고 그의 울분. 내가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재능이 없다는 것만으로 스마일에게 지고 쫓겨난다는 울분 때문에 사람들을 막 치고 다니고 불량 행동을 하면서 나락으로 가게 되죠.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쿠마가 페코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우리 중에서 네가 최고였어. 이런 식으로 뚱뚱해지고 엉망으로 사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페코가 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뻔했던 거를 사쿠마가 꺼내줘갖고 너 다시 탁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페코 같은 경우에도 스마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타무라 할머니 찾아가갖고 할머니 나 다시 탁구 치고 싶다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타무라가 프로 선수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일반인들은 한 달 쉬면 한 달에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은 수준의 선수들은 은퇴할 때까지 맨날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재개발해갖고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페코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노력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다 뜯어고치는 작업을 하게 되죠. 타무라가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교 코치로 있으니까 대학 선수들 연습하는 곳에 페코를 데리고 가갖고 가르치라고 거기서 피나는 연습, 피똥 싸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하이가 다시 또 열리게 되죠. 근데 페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재능이 있고 승부욕이 있지만 노력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노력이 들어간 거고 츠키모토 같은 경우는 재능이 있고 노력도 했지만 승부욕이 없었는데 거기 승부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체가 돼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페코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게 콩앤거랑 두 번째 게임 페코가 압승을 하게 돼요. 스마일은 늘 하던 대로 막 이런 음악 콧노래 부르면서 만화책에서는 큐브 맞추는 걸로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게임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페코는 4강전에서 만나는 게 그 세계관 최강자인 카자마 류이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카자마 류이치도 굉장히 이 탁구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최고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면 안 되고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고 이기긴 이기는데 항상 조마조마하고 지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카자마 류이치는 뭐 시합 전에 맨날 화장실에 들어가 있잖아. 떠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병적인 모습이에요. 페코가 당신을 밟고 내가 날아오르겠다고. 원래 최고의 재능이 있었던 페코가 노력이 더해져갖고 카자마 류이치를 넘어서게 된 거예요. 페코는 즐거움도 있다. 노력, 재능, 인내심,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거지. 되게 재밌게 하지. 까불면서 치죠. 그 이제 게임 하다가 나중에 이 카자마 류이치도 처음으로 탁구하면서 막 웃게 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경기, 굉장히 재밌는 랠리가 이어지고 막 하니까 너무 재밌어지고 이제 자기가 지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결승전에 츠키모토 스마일과 페코가 이제 기다리는데 처음에 있었던 그 주제를 건드는 페코가 이제 무릎 부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과부하가 걸린 훈련을 하면서 무릎이 이제 고장이 난 거죠. 타무라 할머니도 그렇고 그 대학교 코치도 그렇고 기권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너 탁구 선수가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냐고. 그 페코도 안다 그렇죠. 이 무릎 때문에 날아간 사람들 많이 봤다. 한번 이게 망가지면 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게끔 계속 설득을 하고 적용을 하죠. 더 멀리 봐야 한다. 근데 이제 소년 만화 특징상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기도 하고 이 만화를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끈끈한 우정인데 페코가 나는 지금 결승전에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스마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나를. 스마일이 이미 높은 경기에 올라갔는데 내가 그동안 나태했었고. 스마일이 기다렸던 건 자기보다 탁구를 더 잘했던 그런 페코. 기다린 거죠. 그치, 이게 이제 히어로니까. 전통적인 소년만화 공식에 따르면 스기모토가 더 메인으로 돼서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붙고 이제 몇 년 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과는 나중에 타무라 도장에 걸려있는 사진으로 통해서 독자들이 알게 되는데, 츠기모토는 결국 선생님이 됐죠. 타무라 할머니가 애들 좀 봐주라고 탁구도 가르쳐주고 사범대학교를 가서 선생님이 됐고, 이제 카자마루 유치가 도장에 찾아와서 이제 만나는데 이 친구도 완전 최고의 커리어까지는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둘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걸로 나와요. 이제 탁구에 승부를 거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카자마 같은 경우도 즐거운 탁구, 즐기는 탁구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나오죠. 마지막에 유럽의 프로 탁구 리그의 대회에 선수로 호명이 되죠.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고 장례 아나운서가 이제 부르죠. 뭐 일본에서 온 최고의 뭐 전진석공 최고의 재능을 얘기하는 호시노 유타카 이렇게 부르면 페코가 이제 과자를 먹고 있다가 되게 이제 건들건들 나가는 모습으로 이 만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페코의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언뜻 보면 츠기모토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중반 때까지 츠기모토가 이거 나중에 진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작가는 이 페코를 주인공으로 삼았죠. 페코 이야기죠. 페코 이야기.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이며 노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줘요. 타쿠마 같은 경우에는 탁구에 재능이 없다. 그러면 탁구 아닌 거 다른 걸 하면 되긴 되잖아. 문제는 탁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조음이 있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 선수가 되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쪽 분야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한 50%의 재능만 있어도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 탁구 같은 경우에는 재능이 굉장히 중요해. 동체 시력이라든가 민첩성이라든가 순발력 같은 것들, 타고난 것들이 뇌의 협응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한단 말이야. 재능이 10이라면 5 이하는 노력을 해도 이 분야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탁구를 좋아해도 그 분야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부터 탁구는 나에게 취미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아까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나는 다 재능이 중요한 것 같아. 다 재능이? 그 자동차 정비사도 그렇고 영업사원 같은 것도 그렇고 영업사원도 그렇겠지. 재능이 없는데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 그냥 그런 직업이 있을까? 그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지금 재능이 있는 건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그럼 결과로 판단하게 되는 건가? 너가 20년 넘게 이걸 했으니 너는 그 재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20년을 하는데도 그 20년이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러웠어. 단 한 번도 재밌었던 적이 없고 일을 하는데 매 순간 두려워. 그건 재능이 없는 거야. 이 만화는 어쨌든 가장 최고의 재능은 얘한테 있었던 거란 말이야. 페코한테. 얘는 탁구로 프로리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고 츠기모토도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근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야.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직업 가치관. 츠키모토의 직업 가치관은 어떤 1등이 된다거나 그게 아니지. 이게 아닌 거야. 인간적이야. 저렇게 어려운 애를 딛고서 내가 1등을 꼭 해야 되나? 그치. 이런 게 되게 많아. 1등을 하고 싶다가도 내가 되게 1등을 너무 간절하고 싶으면 너 1등 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1등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근데 페코는 노력을 안 할 때도 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나는 누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됐기 때문에 그 직업 가치관이 걔를 결국 세계 챔피언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 너 뭐 해라 운동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전에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됐었고 너무 심했어. 감독이나 선생님들 딱 보고 너 좀 좋아 보여. 너 운동할래? 너 달리기 한번 해봐라. 내 눈은 속일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것이 얼마나 애들 시간을 허비하게 하거나 좌절로 이끌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스포츠 하는 애들 공부도 마찬가지죠. 아이돌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악 하는 애들도 또 내대 가면 가수라든가 뮤지션 이런 걸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길 안내를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일단은 인내심을 키워야 돼. 그걸 해봐야지, 그치? 그건 기본이고 인내심 없는 애들은 이런 대화조차도 할 필요가 없어. 맞아. 인내심 있는 애들에서 시작한다면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그걸 생각하고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사회는 경제를 유지해서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가 멈추면 안 되잖아. 경제가 멈추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호구들을 필요로 해. 맞아.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도 미술학원, 체대, 하라고. 너무 많아. 이벤트도 올림픽 해야 되잖아. 그치. 재능이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재능이 없는 데 데려다가 뭐라고 하냐면 참가의 의도, 꼴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것도
또 의미가 있을 수도 그쵸, 있어.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공하고 싶잖아. 그러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나를 유혹하는 말들인지 재능이 있는지 자기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제 요거를 통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여기 사쿠마의 삶, 아다 선배 이런 다른 탁구부 선수 콩행거도 사실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의 삶은 또 그냥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보면은 그런 애들은 또 개인적으로 소규모 레슨장을 만들다거나 애들을 키우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안에서 또 굉장히 뭐 재능 있는 애를 발굴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치키모토 코치처럼 그 자그마한 의미가 이게 있는 것도 있지? 벌어지고 있겠지. 근데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런 좌절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잖아 사실. 이 만화가 특이한 게 하나는 되게 재능이 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방황하던 애고 하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이 대부분 치키모토 같은 애가 나중에 승리하는 걸로 막 나오는데 그치. 이 만화는 페코가 그렇지. 이 만화가 특이한데 난 그런 면 더 현실에 가깝다는 그렇대.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또 뭐 검색해봤더니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 근데 노력 끝에 만나는 재능은 이길 수 없다고. 맞아. 캐릭터들의 우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히어로는 온다 계속 그 츠키모토의 회상시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각인이 된 거야. 스마일한테는 자기가 맨날 찐따 취급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놀림을 당했는데 자기를 처음 구해준 거지. 또 페코한테 완전 매료가 된 거지. 페코는 애가 뭐 특별히 좋아서 그랬다기보다도 당하고 있는 애가 좀 안타까우니까 구해준 거고, 그리고 애가 또 귀엽게 생겼으니까 두꺼운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가 원래 치던 탁구 가르쳐주고 또 같이 치면서 아마 페코가 맨날 이겼을 테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넌 나한테 안 된다. 스키부터 3만 년이나 연습하고 와. 맨날 데리고 다니면 치고 이기고. 그런 상황에서 둘이 성장해 가는데 페코가 나를 도와주는 히어로야 하면서 페코를 따라가려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나게 된 거고 어느 순간인가 페코를 넘어서게 된 거지. 그렇지. 근데 페코한테 자기가 탁구를 이기게 되면 페코의 그 자신만만함 자기 히어로가 죽는 거야. 그게 없어지고 페코가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페코한테 계속 져주고. 근데 페코는 그걸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모르고 맨날 이기고 맨날 똑같은 거야. 작품 끝에 가서야 페코는 그걸 깨닫게 된 거지. 스마일 같은 경우도 되게 독특한 게 내가 좋아했던 페코가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게 독특하게 우정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치키모토가 너무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해. 말하지 않았다는 게 말할 수가 있잖아. 너 왜 이렇게 못 치게 됐어? 옛날처럼 좀 잘 쳐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그렇게 노력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은 나한테 따라잡힌다 라고 뭐 말해서 보통 그렇지. 보통 친구 사이가 그렇지. 뭔가 말할 수 있는데 치키모토는 페코가 결정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랬던 거잖아. 말 안 하고. 또는 반대로 페코를 이기게 됐을 때 바로 너 이제 안 돼? 3만 년이나 기다렸다고 이렇게 또 조롱하거나 그렇지. 이런 친구가 보통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당신 말 들으니까 그런 친구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 친구들 너는 이제 나한테 안 돼. 친하니까 그럴 수 있는 그치. 너는 네가 찐따야. 이제 이렇게 그치.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치키모토가 그 말을 안 했다는 게 난 엄청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지 않았나. 치키모토는 페코가 되게 자의식? 자기의 그게 많다는 걸. 강한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더 어긋나거나 자기를 안 만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고 탁구를 계속 하게 하고 싶어서 오히려 말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페코가 자기보다 월등해졌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잖아. 기뻐하지. 그리고 그걸 히어로라고 하잖아. 나는 아무리 우정이 대단해도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둘이 굉장히 친한 단짝들을 붙여 다녀도 질투하고 심술 부리고 어색해지고 그런 게 보통의 우정이거든. 근데 치키모토는 되게 좋아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잖아. 히어로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한참 할 때 PC방에 있는데 많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공대 애들인가가 단체로 와갖고 선배가 후배한테 너 스타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저 잘 못해요. 스타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 내가 가르쳐줄게.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거들락거리면서 둘이 이제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옆에 보고 있었지. 근데 제발요. 그 선배가 그 후배한테 이제 좀 화내. 한번 지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지고. 세 번째 많이 지니까 화를 막 내는 거야. 못한다며. 못한다며. 막 그래서 화를 내더라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비성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진짜 우정은 그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우정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 걔가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졌을 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 5분야에서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지만 진짜 우정이지. 유지된다고. 맞아. 근데 경가 혼나고 질투나고 배알 꼴리고 그런 거는 그냥 끝나는 게 나. 그 오래만 해도 돼. 그리고 곁에 뒀을 때 사고가 나. 사고가 나지. 그런 거를 되게 우정이
어떤 형태여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진이나 나랑은 이미 이제 50이니까 이제 끝났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10대, 20대, 30대 이런 사람들한테 자식이 있다거나 그러면 태코의 삶과 친구들의 삶과 어떤 삶을 살냐, 어떤 가치관을 갖는 게 저는 태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핑퐁이 긴 작품도 아니고 각각이 겨져되는 것이 무엇이가 있나 그 겨져되는 것들 생각해보세요. MBTI 같은 거나 성격 분석 같은 거는 시각적인 내가 진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캐릭터화되기 때문에 아 나는 얘가 되겠다. 얘 인생을 어떻게 풀리나 보자.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만화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셔야 저도 태코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호로였고요. 다음에 또 될 수 있도록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